5세, 3세 남자 형제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형이 동생을 질투해요. 동생을 꼬집는 모습 등을 보이는데 첫째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지원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소중한 아이 정신과 김지원 원장입니다. 작년에는 사실은 제가 두 번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 조금 여유가 있고 부담이 없었는데 오늘은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 살짝 부담되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 처음 질문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비슷한 궁금증들이 많고 또 비슷한 질문들을 또 이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처음은 조금 원론적인 약간 원리적인 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다소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요렇겠구나 라고 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들으면 조금 수월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형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영어로 이제 시블링 라이벌리 형제간의 그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이제 갈등,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느 부모나 다 겪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좀 더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처럼 동생을 꼬집거나 하는 이런 이제 과격한 형태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어떤 아이들은 저희 이제 큰 아이가 그랬는데 조금 이런 과격한 행동보다는 좀 퇴행하는 모습. 동생 그처럼 애기짓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동생 우유병을 이제 젖병을 이제 자기도 그 문다든지 이런 이제 퇴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은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간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크던 작던 겪는 거고 그리고 그 피해갈 수 없는 그리고 해결 원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요즘도 동물의 왕국 보시는 부모님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 맹수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자들 보면은 유심히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다른 동물들은 잡아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사자들끼리는 영역 다툼을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부딪히지는 않죠. 근데 노상 보면은 일상적으로 부딪히고 같이 놀면서도 싸우는 그러한 그 개체들을 보면은 그 같은 어미에서 난 조그만 그 새끼들 있잖아요. 그 새끼들끼리도 참 같이 지내면서 그냥 어떨 때는 같이 놀다가 어떨 때는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런데 동물이니까 우리 싸우는 게 우리보다 훨씬 과격하죠. 이제 물어 뜯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기도 하고 그래요. 조금 이제 과격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도 이게 사자나 사람이나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결국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 독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우리 가족에서 제한된 자원은 누구예요? 결국은 엄마잖아요, 엄마. 그렇죠? 사실은 저도 아빠지만 아빠는 조금 그만큼은 안 되는 것 같고 주로 이제 엄마를 두고 이제 결국은 형제간에 갈등이 일어나요. 첫째는 생각해보면 쉬워요.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 제한된 자원을 자기가 독차지했잖아요. 내가 그 안기고 싶을 때 안기고 먹고 싶다고 투정하면 먹여주고 자고 싶다고 투정하면 재워주고 그리고 엄마한테 가끔씩 떼도 쓰고 그렇죠. 모든 걸 자기가 독차지했는데 동생이 태어난 순간부터 어느 순간 이제 허물어져요. 이제는 그냥 허물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울면 나한테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는 내가 울어도 동생이 같이 울면 동생한테 가요. 나는 먹어도 네가 스스로 해. 동생은 배고프다고 울면 먹여줘. 세상이 갑자기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전엔 내가 독차지했던 자원이 내가 혼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눠 쓰는 것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쳐. 그런데 나눠 쓰는 정도가 아니라 동생이 독차지하는 것 같아요. 열받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표현을 하죠?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성숙한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로 엄마 아빠하고 한테 요구를 하거나 나한테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그럴 연령이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행동하거나, 그러니까 즉 과격한 행동을 보이거나 아니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좀 퇴행하는, 자기도 동생처럼 행동하면 어른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예뻐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극을 보다 보면 그 이제 옛날에 일부 다처제였잖아요. 그 임금이 여러 가지 후처들을 이제 두고, 그렇죠? 봅니다. 정실한테 그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제대로 이제 그 왕후한테, 여보, 내가 당신하고 오랫동안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그 후처들 방에 가서 잘 테니 당신은 이해해 주오 라고 하면 이해합니까? 못하죠. 똑같습니다. 역지사지하면 해결 원리는 그대로 나와요. 그 다른 사랑할 대상이 한 명 더 생겼다고 그래서 처음에 주었던 사랑을 걷어버리면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유지해서 아이가 자기가 독차지했던 자원을 박탈당하지 않았다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말로 해서 설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그러면서 깨달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활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는 게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몇 가지 단순한 답변들이 나와요. 일단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고 훈육하는 게 바람직스럽겠습니까? 아니면 아이한테 충분한 애정을 공급적에 주는 것이 현명하겠어요. 답이 나오죠? 그죠? 그죠? 그런데 보통 지금 이제 앞에서 손가락 두 개 올리시면서 정답을 얘기해 주시는 우리 김진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은 답이 명확히 나와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곤란해져요. 이전에는 한 명한테만 애정을 주면 됐는데 그렇다고 큰애한테 애정을 준다고 둘째는 또 안 줄 수 없잖아요. 이제 갓 태어났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는 시간과 에너지가 투자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진료할 때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얼굴색이 바뀌고 한숨을 푹 쉬어요.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냥 저는 그러면은 한마디 하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냥 결혼해서 아이 낳는 순간 부모의 숙명이에요.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우리가 결혼할 때는 우리가 뭐가 쉬운다고 그러죠. 이런 것까지는 진짜 생각을 못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하지만, 그쵸?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육아를 하는 순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숙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가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건강해지느냐가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운 원리지만 반드시 유념을 해야지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부모님들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일단 요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 이후에 이제 어떻게 그러면 아이를 다룰 거냐 이것은 얘기하려고 하면 무진장 많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자, 일단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할 때 제가 이건 모든 교육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제 레퍼토리. 자, 아이들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어떻게 애정을 줘야 될지 모를 때는 노세요. 자, 아이들에게 애정을 주고 아이들에게 소통을 하는 가장 최고의 수단은 놀이입니다. 놀이. 자, 어떻게 놀아야 됩니까? 이것은 조금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아이들에게 애정을 주고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놀이다. 요거 염두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런데 놀 때 둘과 또 같이만 이렇게 놀다 보면 이게 참 애매해져요. 첫째는 왜 동생만 상대해 주냐 그러고 동생은 왜 첫째만 상대해 주냐 그러고 이게 둘이 같이 내가 좀 효율성 있게 한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조금 꼬입니다. 자,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노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시간 배분을 해서 어떤 시간은 큰 아이와 어떤 시간은 작은 아이와 이렇게 노는 시간을 배분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좀 역할 분담을 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든 아빠든 상대방을 독차지하면서 진짜 신나게 놀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첫째의 경우에는 동생을 보는데 그 첫째의 역할을 조금 부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기저귀를 갈 때 약간의 심부름이라든지 옆에서 엄마를 도와주게 하거나 아니면은 목욕을 할 때 뭐 요거 저거 갖다 줘, 저거 저거 갖다 줘. 그리고 아이가 행동을 했을 때는 명확하게 긍정적인 보상, 즉 칭찬이 주어져야지 되겠죠. 때에 따라서는 약간의 물질적 보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가족의 일원이고 동생도 이제 나도 동생을 그렇게 돌보다 보면 나도 어려서 저런 과정을 겪었고 부모에게 저런 보살핌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단 전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통합된 생각을 하면서 형제들 간의 화목도가 올라가는 전제 조건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충분한 애정을 준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가 애정을 받았던 거를 리마인드해서 기억하면서 그거를 잘 통합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단 충분한 아이와 같이 놀고 그리고 아이들이 전적으로 부모하고 부모가 자기에게 투자하는 그런 시간을 꾸준하게 경험하게 하고 그러면서 큰아이의 경우 좀 이제 동생의 양육에 좀 참여시키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유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혹시 여유가 되면 또 기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추가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